글로벌 에너지 경쟁. 누가 먼저 에너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수천억 달러를 약속하면서 한국에게 에너지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에너지 경쟁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미국의 결정. 대체 미국이 한국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전력대란 31개 1급 행정구역 중 10개 지역에서 전력 공급 제한 조치를 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의 섣부른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화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과 같은 에너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중국만 문제였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애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때문에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무자비한 자원사들에게 행보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겨울을 버티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 중국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닥치는 대로 자원을 그리고 서모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원 가격이 급상승했는데요. 덩달아 해외에서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갑자기 상승한 가격 때문에 비싼 값으로 자원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국가들은 충분한 양의 자원을 사들이지 못하게 되었죠. 이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역시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정책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황.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원자력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2020년까지 넷째로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2030 프로젝트를 국민들 앞에 발표하면서 화석에너지 대신에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죠. 심지어 유럽 10개국 경제 및 에너지 장관 16명이 한자리에 모여 녹색 금융 분류 체계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취급해달라 는 선언까지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엄청난 돈을 쏟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유럽 외에도 일본 역시도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을 꼽으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대표 에너지로 꼽았죠.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역시도 원자력 그것도 소형 모델 원자로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부터 청정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사업에 원자력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이 처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원자력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미국은 핵심 인재와 자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첨단 원자로를 건설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제일 먼저 손을 건넨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엔이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일이 있었으며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던 국가이죠. 특히 군사 및 경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우방이기에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원한 기술은 소형 모두 원전 기술인데요.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산중공업 관계자를 백악관에 초대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미 에너지부의 차관 보에드워드 맥기니스는 두산중공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국 자체 엔지니어링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도 한국 기술을 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화가 있고 나서 두산중공업은 12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자재 납품 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 한국은 3세대 원전인 APR 1400 제품을 개발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외국 기업 최초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입증된 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죠.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두산중공업은 미국 아이다호주의 SL 프로젝트 건설을 독점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 대통령이 한국에게 수천억 달러의 돈을 지원하면서 S야마의 기술의 패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이 가진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한 곳으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는 첨단 기술입니다. 대형 원전과 다르게 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죠. 한국형 원전으로 유명한 APR 1400의 전기 출력이 1400메가와트인 것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인 200메가와트 수준만 필요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자로를 돌릴 큰 시설을 없이도 소형 원자로만 있어도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백만전자였던 빌 게이츠 역시 원자력의 가치를 내다보고 이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세밀 기술을 관심있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워 L4MR과 이를 변형한 SFR 기술을 적용한 원자로를 생산했는데요. 한국이 이미 발전된 세밀 기술을 가진 것을 보고 이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기술의 도움을 받기 위해 2012년경에는 한국을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세운 퍼시픽 호프 에너지 회사 역시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며 향후 있어야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서구 선진국은 물론이고 잘나가는 미국 기업가들도 부러워한 이 기술을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2년부터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표준 설계 인가까지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원자력이 아닌 다른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대란을 지켜보며 원자력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정부는 신용의 샘을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샘 을 개발을 발표한 대한민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기술을 혁신하고 세계 원자력 시장의 글로벌 기준을 한국이 따라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무모대한과학연구소를 착공해 소형 모델 원자로 시장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자력 전쟁의 승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죠. 아직 한치 앞을 모르는 원자력 시장 경쟁. 앞으로 한국이 원자력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라며 미래에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